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스입니다. 내 인생 가장 밑바닥이던 시절, 어떻게 내가 그 밑바닥에서 탈출했는지,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삶에 뭔가 이렇게 그 혼란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MF 케어라고 제 독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벌써 207회째 수업을 진행했는데, 207회면 4년이 넘었죠. 만 4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학원장 시절에 또라이 같은 학원장 둘이, 심지어 자기 학부모들 데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독서 모임이에요.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돈과 자본주의와 사람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주려고 했는데, 애들 생각이 안 바뀌어.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할래요, 공무원 할래요,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애들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실험을 한 거죠. 애들 생각을 애들한테 우리가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부모들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학원장 둘이 이제 제 동생 주하영 대표, 주하영 파워라는 채널에 있어요. 그 주하영 대표랑 저랑 둘 다 이제 학원장 시절에 학부모들 데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MF 케어, 원래 이름이 Mom's Future Care예요. 그 독서 모임이 207회, 지금은 이제 유료 고객들, 소수의 VIP 고객들로 프리미엄으로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실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 이전에 나는 인생이 계획하고 내가 뭔가 막 노력하고 이러면 내 계획과 노력과 내 어떤 의도대로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인생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구나를 깨달았는데, 당황스럽고 사실은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꽤 나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투잡으로 살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요. 여기쯤 오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밑바닥에서 정말 여기 중산층까지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너무 허리띠를 졸라맸고, 너무 애를 썼는데, 여기쯤 오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뭔가 안정적인 기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목표했던 지점에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회사를 다니던 시절까지 뭐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 이런 데 다 개소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이걸 내가 포기하는 기간을 좀 연장해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버티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다고 돈 버는 건 상관이 없거든. 왜? 돈 버는 건 운이 따라야 되는데 운이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했지만 늘 이 돈에 대한 시달림이 있었고, 막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었고, 그리고 돈과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있는 거야. 뭐 남자친구 만나도 내가 이렇게 막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늘 막 속에서 꿈틀거리던 시기가 30한 중반까지. 그리고 30 중반에 이제 학원을 시작했죠. 30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 가는데 나는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너무 훅 달성해 버리니까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넥스트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목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는 억만장자가 목표가 아니거든. 그러면 생각보다 중산층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물론 쉽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10년 이상 걸렸어. 근데 중산층까지 목표가,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다음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삶이 공허해.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넥스트가 있어야 되거든. 비전이 있어야 내가 이 비전을 향해서 또 내가 뭔가 그 여러 가지 막 실험과 어떤 다양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다음 단계를 향한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달성하고 나서 또 느껴지는 생각은 불안한 거야. 왜? 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다음을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머물러서 여기에 요대로 내가 있어야 되나? 근데 대부분 중산층들의 선택은 요대로 머무는 선택을 할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생긴다고. 머물면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또 너무 갈아 넣으면서 현재 이제 돈은 버는데, 너무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다 보니 언제까지 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또 막 그런 뭐라고 할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교차하며 널뛰는 삶이 사실은 중산층의 삶이다. 제가 경험했던 중산층의 삶은 그랬어요. 그리고 제 고객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삶도 똑같았고,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레벨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걸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보다 그걸 달성하고 나서 넥스트가 없으면 공허해진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벌면 되지 않아? 맞아. 근데 돈을 버는데 돈 자체가 목표인 상태로 돈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면 이 게임은 안 끝나요. 숫자를 목표로 하지만 숫자는 단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얻고자 하는 뭐라고 할까?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할까를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쫓는 사람들의 속성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여정의 과정에 얻어지는 결과, 스코어가 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를 돕는 거야. 이게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살짝 다르다고. 돈이 수단이 될 거냐, 아니면 돈이 목적이 될 거냐, 다르다고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그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 많이 벌면 더 불안하고, 왜 잃을까봐. 그리고 떨어지면 너무 공포스럽고.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은 살짝 다르다.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만약에 뭔가 삶이 불안해. 아니면 뭔가 삶이 공허해. 그러면 지금 본인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 편안한 그 중산층 라이프. 뭐 맛집 다니고 호캉스 다니고 막 무슨 뭐 철마다 어디 막 그 동남아 국가 가가지고 막 왕처럼 무슨 뭐 본인이 여왕인 것처럼 그런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뭔가 인간다운데 쓸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행복해요? 맛집 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행복하지. 근데 이런 행복은 유효기간이 짧아. 오래 가질 않아. 근데 어떤 행복이 인간을 오래 그 행복을 지속하게 하나를 보면 행복의 속성이 두 가지예요. 내가 쾌락에서 얻어지는 그 짧은 행복이 있고 미덕에서 얻어지는 깊은 행복이 있는데, 자, 부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뭐 하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은숙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은숙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멘토들의 책, 멘토들의 교육, 그리고 지금 5년째 함께하고 있는 저의 멘토님, 이런 멘토들의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어떤 사고법, 부자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계속 적용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정말 그 코딱지만한 중산층 라이프에 갇혀 살던 조은숙이 놓쳤던 것, 실수했던 것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경험 기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뭔가 삶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나. 예전에 제 멘토님 교육에 제가 소개했던 어떤 분인데 그분은 교육에 신청했던 이유가 좀 의아해. 특이했어. 공허해서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돈도 벌었는데 삶이 공허하다는 내 말에 너무 공감이 됐대. 근데 그 사람이 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쓸모를 우리가 더 확장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저희 멘토님 부자의 자녀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왜? 부자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쉬워. 그리고 부자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부자들의 사고법으로 경험하고 살면서 부자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부자들이 왜 가난한 생각은 하면 안 되는지, 왜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야 하고 왜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지, 부자들의 사고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배워야 그런 걸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를 때는 뭐가 아닌지를 먼저 제거하면, 그러니까 아닌 걸 먼저 제거하면 되거든요. 내 채널에서 내가 가난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난 키워드만 나면 막 발작 버튼 눌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내가 본인한테 가난하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안에 거절이 있는 거지. 왜? 내가 나를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통장에 잔고 없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인드가 가난하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난하고,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 입 밖으로 꺼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걸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명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수 있어. 근데 돈이 없는 걸 내가 돈이 없다고 남들한테 홍보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그 작은 생각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삶이 정체되어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왜 나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여기까지 오면 이 정도 돈 벌고 이 정도 어떤 포지션이 되면 나 분명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중산층 정확하게 포지션을 내가 재정해 줄게요. 부자들의 표현이에요. 중산층은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자인 척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중산층을 부자들이 정의하는 중산층의 정의예요. 왜? 부자들의 외형은 흉내내지만 부자들의 마인드와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살고 있거든. 부자들의 마인드 생각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내가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찾고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걸 또 세상과 나누고 다시 다음 단계의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생각으로 내 고객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하고 그걸 또 보여주고 나누고 이게 부자들의 사고법, 부자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라면 본인하고 솔직한 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내가 성장이 멈춰 있고 내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 뭔가 편안하긴 한데 이 편안함과 함께 찾아오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불안함이 있어. 그러면 본인의 삶에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뭔가를 보면 그냥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건 그대로 내가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건데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멈춰 있는 건 없어요. 멈춰 있는 건 죽어가는 거고 파괴돼 가는 거고 도태돼 가는 거고 그 상태로 내가 벗어나고 싶으면 나아져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 나한테 불편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이라는 거래요. 근데 중산층들 대부분 교만해. 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뭔가 유튜브에서 들어봤고 아니면 내가 뭐 요즘 AI한테만 물어봐도 다 답을 쉽게 쉽게 얻다 보니까 본인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위험해요. 자, 찰리 먼거가 오늘 찰리의 가난한 영감이라는 이 책에서 오늘 어떤 파트를 진행을 했냐면 찰리 먼거가 그 사람의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 대한 파트를 오늘 진행을 했어요. 찰리 먼거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성공하려는 의지보다 준비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너무 오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그 태도를 투자로 가져가면 옛날에 자산이 부채가 되거나 옛날에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내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게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멘토들하고 함께 교육을 듣고 책을 읽었어. 그러면 333 법칙이라고 제 멘토님이 얘기를 하는데 30%의 시간은 내 멘토들하고 보내야 돼. 그리고 30%의 시간은 내 고객들, 내 유튜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나눠야 돼. 주은숙도 지금 새벽 1시 다 돼가는데 1시 넘었네. 이 새벽까지 나누는 이유가 오늘 내 고객들하고 나눴어. 내 MFK에 들어오는 내 프리미엄 고객들하고 나눴어.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 뭐 구독자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어온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나눴어. 그리고 또 나머지 30%는 나 자신과 소통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 않고 나한테 질문하지 않고 특히 나한테 어려운 질문, 질적인 질문을 안 해. 근데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이다. 근데 질문하지 않아? 그럼 나의 삶의 질은 개판인 거지.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성공하려는 의지보다 준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내가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은숙이 자기 개발하는 게 보기 좋대. 아니 근데 주은숙은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개발은 난 이미 졸업을 했지. 자기 개발이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을 바꿔가는 변화의 여정인 거고 이 변화의 여정을 그냥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유튜브로 나누는 거예요. 조은숙의 과거 영상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가 다 유튜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바닥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학원장 주은숙을 졸업하고 나왔어. 그리고 뭔가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직업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학원장이었고 한때는 막 대학 교수로 막 강의도 했고 근데 이 무직의 상태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직업의 어떤 이 포지션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물론 그때 내가 직업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라고 할까? 이전처럼 내가 뭔가 그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는 그 상태가 내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돈을 안 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우리의 인간으로 쓸모가 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따라 높아지고 돈을 못 벌면 내 가치가 낮아져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내가 버는 돈 아니면 자기 가치를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직업적인 포지션으로 내 가치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때가 제일 어려웠고 그때 했던 선택은 뭔가 남들한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직업으로 설명하고 근데 그 직업이 이렇게 막 시덥지 않은 하찮은 직업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돈을 써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교육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때 했던 선택은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 왜? 사람들은 돈 쓰는 거를 어려워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 쓰는 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내가 그 고난과 역경에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이 나에게 돈은 줬는데 자유는 주지 않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나에게는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2024년 이때가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왜? 나는 영업전화, 그 콜드콜이라는 일을 하러 이제 그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내 고객의 프로젝트였어요. 내 VVIP 고객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내가 멘토님에게 배웠던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콜드콜이 메인이었는데 어쨌건 세일즈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콜드콜이라는 거를 현장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내 VIP 고객을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야지 한다고 도울 수 없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먼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없구나를 이때 진짜 아프게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학원장 시절에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다른 업에 들어가면 내가 잘하겠지? 그렇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러요. 2024년에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콜드콜이라는 거를 한 4달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서 이제 우연히 어떤 석세스 리소스라는 싱가포르의 그 교육기관의 글로벌 뭐라고 할까? 그 글로벌 비즈니스 이제 확장하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요 과정 들어가서 교육을 듣다가 숙제를 하다가 우연히 찍었던, 그러니까 거리면서 워킹하면서 찍었던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처음으로 정치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근데 왜 그런 어텐션을 받았나 보면 딱 하나였어요. Be the first. 처음으로 얼굴 까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상승 국면을 탄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2025년에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사임했어요. 사임했고 이제 2026년에는 그럼 어디가 있냐? 3주, 4주 정도 뒤면은 4주 정도 되겠다. 4주 정도 뒤면은 뉴질랜드로 석사 코스를 하러 가요. 짧은 기간 안에 뭐 한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학원장 주은수 시절에는
겉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뭐라 그럴까 상태는 공허함과 불안함의 널뛰미였고, 그러니까 이런 기분으로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산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을 때, 아,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다를 느꼈고, 그래서 사실은 학원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엑스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여정, 그 과정에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했고, 그 직업들이 학원장 시절에 내가 하던 일에 비하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는데, 어려운 일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무엇을 해야겠다를 찾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를 먼저 찾으면, 적어도 내가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무엇을 해야겠다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주은숙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여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되게 중요한 건 중산층들이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과거의 조은숙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 석사도 했고 내 분야의 전문가고, 나 우리 동네에서 뭐 정말 우리 동네 지나가다니는 아줌마들이 막 우리 학원 얘기,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우리 학원 막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고 여기에 막 어깨뽕이 이렇게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so what? 그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교만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조그만 동네 학원장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그 동네 학원장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영역에서 다 배웠어. 다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 졸업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쓸모와 가치가 있는데, 한 가지 일에서 내가 그걸 다 확인했다면 분명히 다음 단계의 나에게 성장의 목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또 달성하고 또 다음 도미노를 세우고 다음 도미노를 또 달성하고, 이렇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다 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기회의 가능성에 다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찰리 먼거는, 그러니까 끝점에 있는 부자들이 마지막에 뭐 하나 보면 그 사람들 다 책 쓰고 교육 사업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한테는 각자 다 쓸만한 얘기가 있어. 쓸만한 얘기가 있고 남들과 나눌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관점을 개발한 적이 없어.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건 되게 많아. 근데 그 경험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왜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 적 없고 뭔가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 경험은 많은데 그 경험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냥 너무 힘들었고 너무 너덜너덜했고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경험보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세상과 나눌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성공하려는 의지보다 준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은 평생 준비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좋은 의사결정으로 연결이 되려면 그 앞에 내가 도끼의 날을 뾰족하게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의사결정은 원해. 근데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을 안 쓴다고. 안 배워, 안 투자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직 돈만 벌고 싶어 해. 근데 뭔가 내가 뾰족하게 결과를 낸다는 거, 내 도끼의 날을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찰리 먼거 얘기하는 거는 숙달된 사고 모형을 개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향되면 안 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정치에 편향돼도 안 되고 종교에 편향돼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직업에 편향돼도 안 돼. 직업에 편향되면 그 자영업이라는 내가 하는 그 업의 속성이 갇혀버리는데, 내가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려면 내 박스 밖에 나와서 소비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공급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제3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다각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연습하려면 계속 내 박스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야.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데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여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안다라는 말을 배움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기 어렵다. 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세상에 훨씬 많거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겪는 그 문제, 하강무면은 다 내가 모른다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안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멘토님 수업에 제가 지금 5년째 들어가요. 근데 그 수업에 들어오는 그 짧은 단기 코스로 초대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랫동안 뭐 수업을 들은 그런 제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오래된 제자들은 절대 입 밖에서 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특히 좀 미안한 말이지만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봤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다라는 말을 쉽게 해. 왜?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돈을 못 벌어봤고 경험해 본 게 적어.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가난한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다라고 말하는데,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나아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지적인 겸손함이 되게 중요하고,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데, 세상에 나한테 맞춰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에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난한 건 부모 탓이고, 직장 탓이고, 사장 탓이고, 사회 탓이고, 부자들이 내 돈을 뺏어갔고. 아니라고. 네가 가난한 건 네가 그렇게까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너는 그렇게까지 이 가난 밖으로 벗어나서 애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자기의 가난을 계속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대야. 아, 그럼 가난할 수 있지. 20대면 돈이 없을 수 있지. 근데 네가 30이 넘었고 40이 넘었고 심지어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가난해. 근데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가난한 게 과연 부모 탓이고 세상 탓이고 사회 탓일까? 부자들 탓일까? 아니라고요. 여기에 세상이 나에게 맞춰줄 거라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설령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현실을 인식하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자들은 현실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요. 찰리 문거도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한 부분이라는 거. 인생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당연한 일의 과정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평판과 도덕성. 평판과 도덕성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데 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을 해요. 근데 내 고객이 가난한데 이 고객들한테, 인내심이 없는 이 가난한 고객들한테 윤리적이지 않은 상품을 팔어. 이 사람들 인내심이 없는데 10년짜리 20년짜리 상품을 팔면서 이걸 내면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 일단 가난하다는 건 인내심 없다는 거고, 인내심 없다는 건 끝까지 못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짧은 2, 3년을 내고 내 입장에서는 커미션을 다 받아 먹었어.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2, 3년 낸 돌이 공중부대되지. 왜? 사업비로 다 떼가거든. 근데 보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상품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판매원들 자체가 내가 보험팔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사력 있게 고객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오직 지 이득, 오직 지 커미션. 그래서 고객들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팔아서 지 주머니를 챙기고, 지 카드값을 챙기고, 지 애새끼 옷값을 챙기고,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은 고객들이 잘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겠지. 가입시켰다가 해지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근데 이걸 반복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미친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사람들의 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업의 속성이 무엇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항상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불편함 안으로 나를 내밀고 익숙함 밖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지, 내 삶이 너무 편안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한번 소통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함은 있지만 나 뭔가 불안해. 그러면 지금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좀 불편해. 그리고 왜 내가 도대체 저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알아보고 싶어. 찾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과거의 주은숙처럼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내가 찾고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걷게 됐을 때 뭘 만나게 될까? 그리고 이 길을 내가 흔들림 없이 가려면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